책에 보면은 낙하 단면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얘기가 확실히 써져 있긴 한데 그것만 얘기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2418이라고 써놨네. 그러면은 2는 뭐냐? 캠버가 코드 길이 대비, 그러니까 날개의 길이보다 굽어져 있는 최대 캠버가 2%. 그 다음에 얘는 앞날로부터 최대 캠버가 앞날에서 40% 떨어진 데에 최대 캠버가 위치한다. 그 캠버의 크기는 코드 길이의 2%다. 그 다음에 18은 최대 두께. 코드 대비 최대 두께가 18%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캠버의 위치를 찍어 놓고 캠버의 크기를 찍어 놓으면은 이렇게 캠버 라인이 나오는데 그거는 낙하 포일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정해 놓은 그런 공식들이 있거든요. 걔를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배 프로펠러는 사실 정확히 낙하 포일을 따르진 않거든요. 특히 캠버 배치는 캐비테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순환까지 배웠을 때 나오는 거고 우선은 그냥 낙하 포일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럼 이제 이런 낙하 포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펠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실제 프로펠러를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우선 프로펠러 축이 있겠죠. 여기 프로펠러 관통에서 얘가 돌아가는 그 축을 먼저 그리고요. 앞에서 볼 때랑 옆에서 볼 때로 할게요. 앞에서, 옆에서. 그럼 앞에서 본다고 하면 프로펠러 축이 얘를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쪽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직으로 하나 선을 그려요. 옆에서 보면은 프로펠러 축이 있고 거기에 수직으로 선을 그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 2차원 날개를 그냥 막 쌓아요. 여기다가 2차원 포일을. 그러면은 앞에서 보니까 뭐 잘 보이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쌓았다고 합시다. 뭐 올라가면서 더 큰 게 쌓이겠죠? 이 날개가 그랬듯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뭐가 아직 안 보일 거예요. 앞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2차원 얘를 여기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얘를 실제로 선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그릴게요. 이게 칠판에다가 3차원 물체를 그리려니까 좀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일자로 안 긋고요. 여기 이제 원형을 따라서 그어요. 이 홀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게 맞겠죠? 얘가 회전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어 놓고요. 여기를 지나는 적당한 낙하 포일을 저기다가 딱딱딱 배치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날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좀 애매한데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프로펠러 날개를 썰어서 보면은 다 2차원 포일들이 각각 있어요. 걔네들이 쌓여 있는데 그냥 일자로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포일들을 착착착 쌓아뒀으면 땡이 아니라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적절한 그림이 없네. 이 날개 자체가 갖는 어떤 받음각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만 딱 놓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해줘요. 축을 중심으로. 축이란다. 이 선을 중심으로 날개를 조금씩 회전을 해주면 위에서 보면은 제일 밑바닥은 뭐 날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가 좀 위에는 날개가 뭐 이런 식으로 더 위로 올라오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개를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면에서 프로펠러 날개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밑에 날개는 좀 자세히 그려보자. 제일 밑에 날개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오면은 날개 길이는 더 길어지는데 각은 좀 더 작아져요. 더 위로 올라오면은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날개 입장에서 들어오는 유속은 거의 같을 거예요. 근데 회전할 때 회전 성분이 누가 더 커요? 반지름이 밖으로 나갈수록
밖으로 나갈수록 같은 회전수에서 얘는 회전 성분으로 하는 요속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전체적으로 같은 유동에 대한 받음각을 갖게 하려면은 회전 성분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밖으로 갈수록 회전 성분이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날개 각도가 더 눕는 거죠. 그래서 요 축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날개를 더 비틀어 줍니다. 원래 축은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코드 라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배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를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피치 각이라고 하고요. 피치 각을 줘가지고 날개를 배치를 한 다음에 또 뭐를 해주냐면은 얘를 이쪽으로 옮겨줘요, 날개를. 여기 날개 보면은 위로 안 올라오고 옆으로 쉬었잖아요. 그 정도. 그걸 우리가 스큐. 대개는 이제 여기 얘를 중심으로 여기가 몇 도씩 움직였냐라고 해서 각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보면은 날개들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날개들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 날개 선이 뒤로 얼마나 누웠냐를 레이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개가 나오죠. 그래서 날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펠러 날개는 어떤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을 올리고 거기에다 2차원 날개들을 차곡차곡 쌓아줘요. 그래서 걔를 그 축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비틀었냐가 피치를 정하는 피치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올라온 축이 이쪽으로 얼마나 굽었냐. 뭐 설계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쪽으로 얼마나 굽었냐가 스큐,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앞으로 갔냐 뒤로 갔냐, 그거를 레이크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가 이제 3차원 프로펠러에서 주요한 내용이고요. 책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좀 더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우선 프로펠러 직경은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름이 직경이에요. 그 다음에 책에서 얘기한 게 피치? 피치는 뭐냐면은 원래 저기 나사못 같은 거, 아니면 얘도 나선형이니까 나선형으로 생긴 애가 한 바퀴 돌 때 여기 선 있죠? 이렇게 이 선이 따라서 앞으로 한 바퀴 전진한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통이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통 표면에다가 이렇게 나선을 하나 그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선이 한 바퀴 돌 때 전진한 거리가 피치예요. 볼트 같은 거 얘기하면은 볼트 한 바퀴 돌릴 때 전진한 거리를 피치라고 하고요. 프로펠러 같으면은 여기 나선 있죠? 각 반지름마다 피치는 사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각 반지름마다 그 프로펠러 날개의 코드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원래 여기서 출발했던 애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 거리가 피치예요. 그 다음에 그 피치를 구현하기 위한 날개 여기 선하고 날개 면이, 그러니까 여기 그때는 요거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그냥 피치 각이라는 말을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각도를 날개를 각을 얼마나 틀었냐가 피치 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프로펠러 처음에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선 있잖아요. 얘를 기준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작 기준선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5번이 그냥 기준선이랑 달라요. 그냥 기준선은 아까 우리가 그냥 위로 쭉 뻗은 처음 그은 선이고, 그 다음에 제작 기준선은 프로펠러 기준선하고 축심으로 이뤄주는 평면 있죠. 이 평면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평면. 이 평면하고 프로펠러를 실제로 쌓아 올린 데하고 차이 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프로펠러 날개가 관통을 했을 때, 프로펠러 날개가 이 면을 닿았을 때 그 면이 그 만나는 선이 나오는 건데 말이 좀 이상하다. 자, 그대로 가봅시다. 여기 이렇게 면이 있어요. 프로펠러 축하고 기준선이 만나는 면.
그러면 프로펠러 날개가 가면서 얘를 딱 만난다고 칩시다. 이렇게. 종이를 찍고 들어가야 돼요. 종이를 찍고 들어가면은 그 종이랑 이 프로펠러 날개랑 만나는데 뭔가 선이 그려지겠죠. 그 선을 중심을 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날개가 면이 있고 날개가 들어가면서 딱 닿으면은 그 면을 이렇게 프로펠러 날개면 모양으로 잘라낸 그런 선이 나올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면을 치면은 복잡하다. 날개가 들어가면서 칠판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면이 나오겠죠. 원래 얘가 프로펠러 기준선이면은 날개가 들어갈 때는 이런 선이 나오잖아요. 얘가 제작 기준선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선이 여기 얻어질 때 원래 선하고 원래 기준선하고 제작 기준선 새로 이런 선을 제작 기준선이라고 한다는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댔어요? 레이크라고 한댔잖아요. 그래서 제작 기준선이랑 기준선의 차이는 레이크다 라는 게 책에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레이크는 거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랑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각 여기랑 이 순간적인 레이크의 이 접선이랑 원래 수직 기준선이랑 이루는 각을 레이크 각이라고 하거든요. 각도로도 표현해요. 레이크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날개 단면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뭐냐면은 프로펠러를 놓고 봤을 때 얘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수평면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원통 모양으로 잘라요. 같은 반지름을 갖는 원통으로. 일정한 반지름을 갖는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있을 때 원통 모양으로 자르면은 여기가 뭔가 2차원 날개 단면이 나오잖아요. 걔를 얻는 게 책에서 얘기하는 프로펠러 날개 단면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 앞날, 뒷날, 날개 윤곽 그런 거. 날개 윤곽은 그냥 프로펠러 날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윤곽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앞에서 바로 봤을 때 나오는 거를 우리가 투영 윤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날개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를 이렇게 다 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확장 윤곽. 그러니까 투영 윤곽은 여러분들이 축 방향에서 바로 봤을 때 보이는 거고 날개가 피치가 크다면은 날개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투영 윤곽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코드 길이를 기준으로 날개를 다 펴가지고 보여주는 게 확장 윤곽이다라는 것까지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날개 단면 기준점 그런 거는 여기에서 각 2차원 날개별로 있을 때 그 날개의 코드 중앙거리죠. 코드의 중앙거리를 이은 선이 날개 기준점, 날개 단면의 기준점. 그 다음에 스큐 아까 얘기했죠? 여기 옆으로, 이건 레이크고 앞에서 봤을 때, 날개를 앞에서 봤을 때 일자로 안 올라오고 옆으로 굽어서 가는 게 스큐. 뭐 날개 두께 캠버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펠러 날개들이 3차원 날개가 갖는 주요한 치수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칠판에다 그려놓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펠러 날개는 3차원인데 그거를 2차원 도면에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 도면에다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날개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날개 단면의 두께 그것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피치가 반지름별로 달라지니까 반지름별로 달라지는 피치, 두께 그 다음에 뭐 스큐, 레이크 그런 거를 다 코드 길이까지 다 표시를 하게끔 하는 표가 있어요. 그거 여기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제가 선박 자료라고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거 따로 설명을 할게요. 뭐 그런 식으로 각 위치별로 반지름 위치별로 피치 등등을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배울 거는 프로펠러의 도면을 어떻게 그리냐, 2차원으로 모두가 서로 약속을 한 방식대로 프로펠러 도면을 그리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몇 분 했죠? 이걸 잘랐다 갈게요.